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다행히도 천자께서 배려하시어 구원하라 대장을 보내주시었소. 만리 머나먼 길 원정 온 날이 사만 땅 다시 살아나는 때라오. 그대는 원래부터 용기 갖췄지만 나는 본래부터 사리에 어둡다오. 나라 위에 죽고자 할 뿐이거늘 다시 무슨 긴 말이 필요하리. 안녕하세요.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작품은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에서 온 장군 진린에게 지어준 한시입니다. 서대문 FM에서 진행하는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오늘 제가 화진 도둑 린운이라는 이순신이 진린에게 준 시를 읽었는데요. 이 시를 받은 진린이 이순신에게 또 답시를 바로 지었는데 이 답시를 우리 현덕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풍이 당당하고 더군다나 헝걸차진 그대 없었다면 나라 응당 위험했으리. 제갈량이 7번 붙잡던 날이었고 진병이 6번 계책을 낸 때였다오. 그대의 위풍은 멀리 떨치었고 크나큰 공적은 사방으로 알려졌소. 아, 나는 쓸모없어 돌아가려니. 지휘권은 장차 사양하지 마시오. 네, 이 시를 답시를 받은 이순신께서 다시 또 진린에게 시를 줬는데요. 그 시를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 때문에 이 나라는 위태로우리. 남쪽의 외적들 다시 쳐들어오고 북쪽의 오랑캐 또한 기회를 타리. 절개를 지켜 끝내 보답할 뿐이지 성공이야 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죽는 날까지 마음 이미 정했거늘 이것 말고 어떤 말이 더 필요하리. 네, 지금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이 서로 이게 시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순신께서 이제 시를 지어주자 진린이 또 차운을 해서 이순신에게 시를 또 지어줍니다. 이걸 또 현덕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약 장군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누가 위태한 나라를 붙들었으랴. 지난날엔 여진족 오랑캐 몰아냈고 지금에는 요사한 기운을 걷어냈소. 큰 절개는 사람마다 우러러보고 높은 이름은 만국에 드날렸다오. 황제께서 이처럼 간절히 부르시거늘 달려가지 않고 어째 끝내 사양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수 고주몽이 부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년 5월
비극으로 끝이 났던 그날의 상처들은 아직까지 아물지 못한 폭력으로 진압하려 군대로 동원 작은 도시를 고립시켜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폭도지나 분노로 변한 시민들은 뜨거운 온도로 타올라 학생에서 시민으로 투쟁 그리고 독재 탄압 도시 한복판에 횃불이 모여 투쟁이 시작 정의롭게 일어났던 크나큰 움직임 희생자가 늘어나고 군사 독재 폭력 앞에 항복할 수 없던 그들의 절규 그리고 눈물 울타리에 갇혀 외로운 싸움이 지쳐가도 피로 물든 땅이 절대로 반복돼선 안 될 비극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투쟁의 끝은 승리로 마침표를 지킬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선 이들이 함께 두려움을 모두 다 가져갔으니 독재 정권에 항쟁하는 작은 도시의 절규 울타리 안에 갇혀 투쟁하는 곳들의 외로운 싸움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등진 채로 도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사유 평범했던 시민의 꽃이 되어 투쟁에 앞서 악주권에 정의롭게 싸워 깃발을 높이 들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걸 흔적이라도 남겨본다 나는 싸워 군사정권에 만에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곳들의 투쟁 5.18의 순간 뜻은 어디까지나 민주화 단지 그것 하나 얼마나 많은 본인들이 땅에 떨어졌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상처 세월은 흘러도 선처는 지켜봤으니 시간이 흘러도 그날은 영원히 기억되니 영원히 기억되니 잊혀서는 안 될 행진 윤상원의 추락 기영군들의 총기 난사 피치기에는 향락 이에 맞서는 시민군들의 저항 꽃은 꺾여져도 향기는 같이 싸워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던 거룩한 낡고 바른 사진 속에 그때 그날이 선명해 80년대 군부 독재를 반대했던 시대 굿자 폭력에도 시민군들의 외침은 여전해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꽃들의 투쟁 님을 위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행진 80년도 그날의 화려했던 투쟁 역시 정의롭던 투쟁 노래로 시민군들의 영혼에게 헌정하여 보낸 한편의 시 군부 독재 정치 노름에 잔인했던 굿자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던 유일했던 그곳 시간이 흘러 그날의 슬픔과 분노들은 옅어져도 모래와 가슴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새날을 기원하며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맞서 항쟁을 했던 오래 봄은 꽃들을 꺾어졌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빛이 나는 항쟁으로 남는 민중화란 꽃들의 향기를 맡고 살아가는 끝이 없는 열망 속에 새날을 찾아 어렵게 싸운 그들의 짙은 함성 소리가 울려 퍼져 기억되는 80년 5월의 봄 님을 위한 행진은 우리들의 승리 군사정권의 만에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꽃들의 투쟁 5.18의 순간 뜻은 어디까지나 민주화 단지 그것 하나 얼마나 많은 본입들이 땅에 떨어졌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상처 세월은 흘러도 상처는 지켜봤으니 시간이 흘러도 그날은 영원히 기억되니 영원히 기억되니 잊혀서는 안 될 행진 네, 저희 오늘은 지금 그 화진도독린운 이라는 작품을 이순신 장군께서 진린에게 지어서 주었는데요. 그 시를 받고 진린이 또 시를 주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시를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진린과 이순신은 1598년 7월 16일에 고금도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그 바다에서 그 함께 있으면서 싸웠는데 그 기록이 징비록에 있어서 그 징비록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통지사 이순신이 진도 벽파장에서 외적을 물리치고 외장 마다시를 잡아 죽였다. 이순신이 진도에 도착해 보니 남아있는 배가 10여 척에 불과했다. 한편 배를 타고 피란길에 나섰던 북은 해안가 백성들은 이순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순신은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이순신은 이들을 군의 배후에 배치해 병사들을 지원토록 했다. 적장 마다시는 수전에 뛰어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가 2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로 가려다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이순신과 만나게 된 것이다. 12척의 배 대포를 실은 이순신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기로 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공격에 나서자 그 많은 적도 당하지를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이순신 부대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다. 당시 이순신 휘하에는 8,000명의 군사가 모여들고 고금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는 해로 통행첩을 만들기로 하고 명령을 내렸다. 삼도 연안 지방을 통행하는 모든 배 가운데 통행첩이 없는 배는 간첩선으로 간주하고 통행을 금지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와서 통행첩 발급을 요청했다. 이순신은 배의 크기에 따라 쌀을 받고 통행첩을 발급해 주었는데 큰 배는 3석, 중간 배는 2석, 작은 배는 1석을 받았다. 당시 피란을 떠나는 백들은 모두 양식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쌀을 바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했다. 이순신은 10여일 만에 1만여 석의 군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구리, 쇠를 모아 대포를 만들고 나무를 베어 배를 건조했다. 그가 추진하는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먼 곳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에게 의지하기 위해 모여들어 집을 짓고 막사를 만들어 장사를 하게 되자 그들을 수용하기에 섬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얼마 후 명나라 수병도독 진린이 고금도로 내려와 이순신과 합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린은 성격이 포악하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모두 그를 꺼려했다. 그가 출발할 때 임금께서는 청파 들판까지 나와 몸소 전송하셨다. 진린의 군사가 고을 수령을 함부로 때리고 욕하며 찰방 이상규의 목을 새끼질로 매어 끌고 다니며 피투성이를 만드는 모습을 본 나는 통역관에게 그를 풀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여러 대신에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순신이 패할 것 같소이다. 진리는 장수의 권한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군사들 또한 제 마음대로 다룰 것이니 어찌 이기기를 바라겠소. 모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진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병사들을 동원해 사냥을 한 다음 사슴, 멧돼지, 생선들을 담아 큰 잔치를 준비해 두었다. 진린의 배가 바다로 들어오자 이순신은 군사를 배치한 후 멀리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다. 그런 후 그들 일행을 성대하게 맞아들이니 진린은 물론 장수와 병사들까지 아주 흡족해하며 입을 모았다. 이순신은 참으로 뛰어난 장수요. 얼마 후 적선이 가까운 섬을 공격해왔다. 군사를 보내 적선을 물리치고 적의 머리를 40여 개까지 벤 이순신은 이를 진린에게 보내 그의 공으로 돌렸다. 진린은 뜻밖의 대우를 받자 너무나 기뻐했다. 이때부터 그는 무슨 일이든 이순신과 협의해 처리했을 뿐 아니라 나들이를 나갈 때에도 이순신과 가마를 나란히 하면서 절대 앞서 나가지 않았다. 이순신은 이후 진린과 합의해 명나라 군사와 우리 군사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데려다 매로 다스리기로 했다. 그러자 모든 병사가 명령을 따르게 되어 섬 안에 질서가 유지되고 백성들 또한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다. 그러자 진리는 임금께 이런 글을 올렸다. 통제사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인재요 하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공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은 그가 마음으로부터 감복했기 때문이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글은 유성룡이 지은 그 징비록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읽은 내용은 그 서예문집 출판사에서 발행한 그 징비록이고요. 번역하신 분은 김흥식 선생님이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성화가 부릅니다. 단지동맹.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나를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조국 위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 여기 모여 함께 나눈 순간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 돼지로 내리는 이 햇살처럼 나무를 흔드는 이 바람처럼 너와 나의 약속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어두운 이 세상 잊지 말자. 오늘 네, 그 징비록에서 보면 굉장히 그 유성룡 선생이 진린이 그 이순신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잘 해결이 돼서 연합해서 싸웠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진린과 이순신의 그 전투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 선조편에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선조 31년 8월 1일자 기록입니다. 고금도에서 외적을 크게 부순 것을 임금님께 보고한 장계. 통지사 이순신이 적의 군사를 강진 고금도에서 크게 부수었다. 순신과 진린이 연회를 하려고 할 때 적이 기습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장수를 정비하고 약속한 장소에 대비했다. 얼마 뒤에 대규모의 적선이 이르렀는데 순신이 스스로 수구를 거느리고 적 속으로 돌격해 들어가 화포를 쏘았다. 50여 척을 불태우자 적이 도망쳤다. 명나라 진린 도독이 외적의 머리를 뺀 것을 빼앗은 것을 임금께 보고하는 장계. 선조실록 선조 31년 8월 13일. 통제사 이순신이 임금께 긴급 보고에 말하기를 지난날 바다싸움에서 우리 군대가 총포를 한꺼번에 발사해 적선을 깨부수었습니다. 적의 시체가 바다에 가득했으나 어찌할 틈이 없이 급했기에
갈고리로 끌어내 머리를 다 벨 수 없었습니다. 다만 70여 급을 베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멀리서 적선을 바라보고는 먼 바다로 피해 들어갔기에 한 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벤 수를 보고 진도덕이 배전에 서서 발을 구르며 그 부하들을 꾸짖으며 물리쳤습니다. 신등을 위협하며 못하는 짓이 없었기에 신등은 어쩔 수 없이 40여 급을 나눠 보내주었습니다. 개 유격 또한 부하를 보내 수급을 구하기에 신이 5급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그 지금 방금 읽은 그 선조실록에 보면 그 이순신이 진린에게 적의 수급 40여 급을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 그 마음에 올라서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것인지 좀 판단이 잘 안 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유성룡은 이제 그런 기록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명나라 진린과 함께 순천 예교의 일본군을 공격할 계획을 보고하는 장계. 선조실록 선조 31년 1598년 8월 24일자 기록입니다. 우의정 이덕형이 임금님께 긴급 보고하여 말하기를 예교의 적이 성을 수축하고 송진이 달라붙은 소나무 가지를 많이 갖춰 밤에 불을 밝히고 총을 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이 진을 철수한다는 이야기는 모두 잘못된 보고입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명나라 장수와 함께 기회를 엿보아 적을 무찌르려고 수군을 정돈해 바다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명나라 진린 도독이 외적 토벌 작전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하는 장계. 선조실록 선조 31년 9월 10일 통제사 이순신이 임금께 긴급 보고하며 말하기를 진도독이 신을 불러 말하기를 육군은 유제독이 총괄에 지휘하고 수군은 내가 마땅히 총괄에 지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유제독이 수군을 관할하려 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기에 신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이 수군을 정비해 바다로 나가 기회를 틈타 적을 무찌르려고 했으나 매번 도독이 강제로 중지시키니 답답하고 염려되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네, 이 장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사 작전 지휘권이 그 육군은 그 유정에게 있고,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에게 있는 거죠. 수군은 진린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어드린 시에서 보면 그 작전 지휘권을 장군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진린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하게 이순신을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신뢰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순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장결도 읽어보겠습니다. 순천 예교성 전투 결과를 임금님께 보고한 장계. 선조실록 선조 31년 10월 13일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임금님께 긴급 보고하며 말하기를 10월 2일 수군이 세력을 합쳐 적을 무찌르는데 육군은 지켜보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았으나 수군만은 오로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적의 시체가 언덕 아래 어지럽게 흩어졌으며 혹은 서로 베고 누워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는 철안을 맞아 29명이 죽었고 명나라 군사는 5명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추자가 부릅니다. 님은 먼 곳에.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뒷문만 곳에 영원히 먼 곳에 왕소리가 뒷문만 곳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왕소리가 꺼버린 사랑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뒷문만 곳에 영원히 먼 곳에 왕소리가 뒷문만 곳에 그 정유재란 발발을 그 직전에 명나라에서 황제에게 그 올린 그러니까 명나라 신하 여곤이라는 사람의 그 상소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상소문을 보면 그 명나라가 왜 조선으로 파병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국이자 밖으로부터의 근심은 오직 남에는 일본이고 북에는 노입니다. 일본은 바다 한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어찌 능히 배를 몰아 중원에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능히 절강과 북권으로부터 중국을 잠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조선이 중국의 동쪽 변방에 끼어 있고 우리의 왼쪽 겨드랑이와 같습니다. 평양은 서쪽으로 압록강을 인접하고 진주는 직접 등주와 내주를 맞대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차지한 뒤 조선 사람을 병사로 삼고 조선 땅을 보급처로 삼아 무리를 기르고 훈련하여 중국을 엿본다면 나간즉 조언을 끊고 통창을 거점으로 우리의 식량 보급을 끊을 것이고 물러난즉 전라도 경상도를 차지하고 평양을 지키면서 요동을 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되어 북경은 가만히 앉아서 곤란에 처할 것이니 이것은 국가의 커다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 중국이 임진왜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조선을 일본에게 빼앗기면 그 조선이 중국으로 그 침략하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남쪽 그 바다를, 그러니까 조선의 남쪽 바다를 지키고 있었는데 칠천량 해전을 통해서 이제
대패하면서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자 중국은 이제 부랴부랴 그 남해안을 타고 중국으로 이제 곧바로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서 진린을 이렇게 장수로 임명해서 이렇게 수군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조선의 남쪽 바다를 지키게 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에 온 그 진린인데 사실 진린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선을 바라보는 것은 그 어디죠? 아까 그 징비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그 유성룡 선생이 그 걱정하는 아마 그런 태도가 아마 정확하게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진린이 그러니까 이순신을 만난 다음에 그 차근차근 그 이순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그 해전에서 싸운 수급을 진린에게 바쳐서 그 공을 이순신의 공인데 그 공이 마치 진린의 공인 것처럼 했던 것 때문에 간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부에 쓰여 있지만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선조실록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이순신이 나가 싸우려고 하는 걸 이렇게 못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료를 이제 찾다 보면 명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나라 군인이 임진왜란에 와서 했던 그 태도들을 보는 자료가 또 하나 있어 보는데요. 당시 정유진은 당시 그 최고의 그 책임자 병부 상성이 형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유진은 당시 자기 측근이었던 이응시한테 했던 그 비밀 계책이 있습니다. 그 계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으로는 싸우면서 속으로는 화의를 하고자 하며 겉으로는 토벌하되 속으로는 초무한다라고 하는 비밀 장계가 지금 발견되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화의하려고 하고 일본군들과 뭔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선에 있던 이순신이나 그 권율이나 이런 그 선조 입장에서는 명나라 군대를 바라보는 명군의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제 그 짐작해 가면서 또 한번 그 임진왜란 당시에 쓰였던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또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부릅니다. 제비.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라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은 당신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무고 잔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웃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네
당신의 모습 우려옵니다. 아 그리워라 잊지 못한 내 님이여 나 지금 어디 방황하고 있나 어둠 뚫고 흘러내린 눈물로 기다림 속에 잠들어 있네.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당신의 모습 부려니다. 질린 도독이 이제 그 조선에 와서 고금도에서 이순신 장군과 만나서 4개월 정도 지내는데요. 진린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난중일기에서 이제 진린이 나오는 대목을 한번 그 집중적으로 나온 대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598년 9월 일기입니다. 1598년 9월 15일 막다. 도독 진린과 함께 군사를 움직여 나로도에 이르러 하룻밤을 머물렀다. 16일 막다. 나로도에 머물면서 도독과 술을 마셨다. 17일 막다. 나로도에 머물며 진린과 함께 술을 마셨다. 18일 막다. 오후 2시쯤 군사를 움직여서 방답에 이르러 머물렀다. 19일 막다. 아침에 좌수영 앞바다로 옮겨 배를 대었더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담하였다. 자정에 달빛 속에서 하계도에 배를 옮겨 대었다. 날이 새기 전에 군사를 움직였다. 20일 막다. 오전 8시에 광양 땅 유도에 다다라들었으니 명나라 유군 유재독이 벌써 병력을 이끌고 왔다. 수륙으로 협공하였더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수군이 드나들며 대포를 쏘았다. 21일 막다. 아침에 진군하여 활과 대포를 쏘았다. 하루 내내 싸웠으나 물이 매우 얕아서 가까이 다가가 싸울 수가 없었다. 남해의 외적이 가까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정탐하려 하기에 허사인 등이 추격했더니 적은 육지에 내려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 배와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아서 도독에게 바쳤다. 22일 막다. 아침에 군사를 끌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명나라 유격이 왼편 어깨에 탄환을 맞았다. 깊은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명나라 군사 11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지세포 만호와 옥포 만호도 탄환에 맞아 죽었다. 23일 막다. 도독이 화를 벌컥 내면서 서천 만호와 홍주 대장과 한산 대장에게 직접 곤장 7대씩을 때렸다. 금갑도 만호, 제포 만호, 회령포 만호에게도 함께 15대씩 때렸다. 24일 막다. 진대강이 돌아갔다. 원수의 군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충청 병사의 군관 김정현이 왔다. 남의 사람 김덕유 등 5사람이 나와서 그곳에 있는 외적의 정세를 전하였다. 25일 막다. 진대장이 돌아와서 유재덕의 편지를 전하였다.
육군은 비록 공격하고자 하였지만 준비가 완전하지 못하였다. 김정현이 보러 왔다. 26일 말다 육군이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저녁에 정응룡이 와서 북도의 일을 말하였다. 27일 아침에 잠시 비가 뿌리고 서풍이 세게 불었다. 아침에 명나라 군문 형계가 글을 보내어 수군이 재빨리 진군하였다고 칭찬하였다. 밥을 먹은 뒤 진도독을 만나서 조용히 의논하였다. 하루 내내 바람이 크게 불었다. 저녁에 신호의가 보러 왔다가 머물렀다. 28일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어서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들 수 없었다. 29일 막다. 30일 맑다. 저녁에 유격 왕원주, 유격 복승, 파총 2,000상이 1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우리 진에 다다랐다. 밤 불빛이 찬란하여 적의 무리들의 간담이 떨어졌을 것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은희 씨가 부릅니다. 은발. 젊은 날의 추억들 한갓 헛된 꿈이려 윤기 흐르던 머리 이제 자취 없어라. 오, 내 사랑하는 님, 내 님, 그대 사랑 변찮아. 지난 나를 더듬어 은발 내게 나무리. 오, 내 사랑하는 님, 내 님, 그대 사랑 병자라. 지난 나를 더듬어 은발 내게 너무리. 정유재란이 나고 1598년 7월 16일에 이순신과 진린이 고금도에서 만나서 4개월 남짓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이제 전장을 이제 같이 누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 4편이 지금 남아 있어서 오늘 그 시를 소개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불과 4개월 남짓 같이 지내면서 전쟁도 했고 서로 갈등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런 시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징비록도 읽어보고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도 읽어보았습니다. 징비록은 서예문집에서 나온 징비록이었고요. 난중일기도 또한 서예문집에서 발행한 그 징비록, 그 서예문집이 발행하고 송찬섭 선생님이 그 엮어 옮긴 책을 읽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진린이 시를 주고받은 때가 어쩌면 9월 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 짐작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읽어줬던 그 시가 그 일기에 보면 9월 15일에 나로도에 가서 이제 하룻밤 먹었고 거기서
3박 4일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둘이서 술 마셨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아마 그 술 마시는 과정에서 시가 나왔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직전에 또 시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첫 시에는 제조지은 그러니까 이컨대 중국에서 천자가 뭐 이렇게 그 장군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하러 왔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시 보면 이제 그 그대 그 정말 출중한 장군이신데 지휘권을 수군의 지휘권을 이순신 장군에게 주겠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머무르라고 이렇게 또 붙잡는 내용도 나오고 그 마지막에 보면 황제께서 이순신 장군을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중국으로 같이 가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뭐 술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게 이제 9월 초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그 난중일기, 그러니까 이순신의 일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정황상 봐서 그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인 그러니까 그 진린이 이순신에게 지어준 시 황제한테 가자라고 이렇게 권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답시로서 이제 진중에서 읊다 3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는 이런 내용이 그 시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변방의 근심을 평정한 뒤에 도연명의 귀걸여서 나도 읊으리.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나는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네, 오늘은 그 이순신과 진린이 주고받은 시 4편을 읽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수 김수희 씨가 부릅니다. 애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오늘은 이순신과 명나라 장군 도독 진린이 주고받은 시 4편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신이 도독 진린에게 준 시. 다행히도 천자께서 배려하시어 구원하라 대장을 보내주시었소. 말리 머나먼 길 원정 온 날이 사만 땅 다시 살아나오는 때라오. 그대는 원래부터 용기 갖췄지만 나는 본래부터 살이 어둡다오. 나라 위에 죽고자 할 뿐이거늘 다시 무슨 긴 말이 필요하리. 진린이 차운하여 이순신에게 준 시. 위풍이 당당하고 더군다나 헌걸차신 그대 없었다면 나라 응당 위험했으리. 제갈량이 7번 붙잡던 날이었고 진평이 6번 계책을 낸 때였다오. 그대의 위풍은 멀리 떨치었고 크나큰 공적은 사방으로 알려졌소. 아, 나는 쓸모없어 돌아가려니 지휘권은 장차 사양하지 마시오. 이순신이 화운하여 도독 진린에게 준 시. 만약 그대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 때문에 이 나라 위태로우리. 남쪽의 외적들 다시 쳐들어오고 북쪽의 오랑캐 또한 기회를 타리. 절개를 지키어 끝내 보답할 뿐이지 성공이야 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죽는 날까지 마음 이미 정했거늘 이것 말고 어떤 말이 더 필요하리. 진린이 차운하여 이순신에게 준 시. 만약 장군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누가 위태한 나라를 붙들었으랴. 지난날엔 여진족 오랑캐 몰아냈고 지금에는 요사한 기운을 걷어냈소. 큰 절개는 사람마다 우러러보고 높은 이름은 만국에 드날렸다오. 황제께서 이처럼 간절히 부르시거늘 달려가지 않고 어째 끝내 사양합니까?